자, 다섯 친구들 전 따라와 주세요. 자, 쌤 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오늘 몇 조갈 차례예요? 118조갈 차례예요. 쌤 오늘 어디까지예요? 아, 그럼 제가 그 스케줄 한번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어쩌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미안합니다. 수요일이죠.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일찍 끝납니다. 오늘까지 해서 총 4번, 총 5번 만에 끝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빨리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이, 쌤 연상 기준 121초까지만 할게요. 딱 2장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부터가 약간 중요해요. 사실, 다시 적으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첫날이잖아. 자, 나 봐줘. 자, 우리가 항상 첫날에 하는 작업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개념 설명하면서 몇 가지 용어 설명들. 그쵸? 이 시행이란 말, 사건이란 말, 경우의 수란 말 기억나세요? 시행, 뭔가를 할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사건, 뭔가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해세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몇 개인지 한번 잘 세봐라.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사건이 하나만 나올 때가 더 드뭅니다. 보통 사건이 2개 이상, 2개, 3개 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때 은성아,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사건이 2개 이상 나올 때 각각의 사건을 구한 다음에 보통 뭐 하거나 뭐 한다고 배웠죠. 자, 사건끼리 뭐 하거나 더하거나 사건끼리 뭐 한다고 배웠니? 곱한다고 배웠잖아. 다들 혹시 그 느낌 받아보셨나요? 자, 지훈아, 우리 사건끼리 더할 때가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배웠고 숙제할 때는 어떤 느낌일 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렇게 현이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제가 필기한 내용도 맞지만 각자만의 어떤 느낌을 결국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시 언제 더 한다고? 하나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이거 또는 이거라서 하나만 고를 때 뭐 그 말도 맞고요. 혹은 연우야, 언제 좀 더해봤어요? 너의 느낌이 궁금해. 서로 뭔가 그쵸? 이거 따로 또 이거 따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별개의 상황일 때 맞아요? 혹은 선택의 상황일 때 혹은 뭐 크게 나눌 때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현이야, 곱할 때는 언제 더하세요? 언제 곱하죠? 그러니까 숙제할 때 그 느낌을 그냥 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외워서 말하세요 그 말도 아니고 그날 저희 퇴근 전에 저랑 대화 나누는 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은성이 혹시 언제 곱해?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세트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2개를 동시에 딱 던져가지고 눈앞에 2개가 딱 깔리는 뭐 그런 세트 말씀하시는 거죠. 혹은 뭔가 연속되는 상황, 혹은 뭔가 관련이 있을 때, 혹은 뭔가 별개가 아닐 때, 이제 그런 느낌일 때는 곱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이 118쪽이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뭐 그런 식의 필기는 더 할 건 없고요. 큰 건 다 말했어요. 자, 오늘이 위에 필기 어쨌든 본격적인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오늘이 어떤 몇 가지 유명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자, 여기를 공부하는 팁 한번 위에 필기해 볼까요? 공부하는 팁. 근데 이 팁은 사실 지난 시간에 필기했었습니다. 앞에서. 근데 제가 사실상 오늘부터 이게 좀 유효하다 보시면 돼요. 사실 오늘은 유형을 배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는지인데, 자, 어떻게 하자고 쓸게요. 유형별. 이제 뭐 이번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유형별, 유형마다 뭐 어떤 제가 전략 같은 거를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자, 유형별 전략을 어떻게 하자고? 자, 필기하자면 이해도 하시고요. 자,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사실 저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잘 들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도 당장 고등학교 1학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고1 학생들 요게 또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하는 말인 게 사실 저는 오히려 여기 둘 중에 있잖아. 경우의 수 파트는 이걸 좀 더 강조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외우는 것도 사실 약간 뭐랄까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이번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그 어떤 암기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요. 전략이 보인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는 다시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게 아까 개인적으로는 요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돼. 그림을 이용하든 뭔가 딱 상황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오늘 1교시는요 요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다들 혹시 일렬로 세우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 학교에서 가끔 이거 하지 않나요? 우리 그 항상 해. 뭐 특히 뭐 할 때 많이 해요? 저는 어디 이동할 때 이런 거 없어. 이동은 그냥 해단다. 혹시 급식실이 있나요? 혹시 급식실에 줄을 서나요? 흩어져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배식 받는 거 아니에요? 구성 일렬로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리게 이런 상황이 서있는 상황. 에 대해서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이게 몇 가지냐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자, 밑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대충 이런 상황에 대한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시간 왔다. 자, 여기 영상 바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영상 바로 보시면 되고 자, 왼쪽에 있는 제본칙 이용하세요. 될 거야.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나 맞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요런 상황이거든. 요런 상황일 때 몇 가지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위에다가 필기해봐. 자, 2번 유형. 자, 일렬로 배열하세요. 일렬로 세우세요. 유형에서의 기본 전략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기본 전략은요. 사실 이게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그림을 좀 이용할 거예요. 쌤 이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네, 당연한 말 썼습니다. 그림을 좀 이용할 거예요. 근데 자, 특히 이제 오늘은 혹은 여러분들이 이번 단어 끝날 때까지 이 그림을 진짜 많이 써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 그림 많이 썼습니다. 어떤 그림? 요런 그림. 요런 약간 뭐랄까 요런 어떤 네모 같은 그림을 좀 통해서 보통 많이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 밑에 빈칸 문제인데요. 빈칸 밑에 공간 있죠. 거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자, 읽어볼게. 자, 이 문제의 시행입니다. 적으세요. 자, 이 문제는요. A, B, C, D 몇 명이에요? 4명. 상상해봐. 4명이 쭉 이렇게 있어요. 자, 이 4명을 어떻게 세우는 경우예요? 일렬로 세우는 거 몇 가지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저, 지훈이, 연우, 은성이 총 4명이잖아. 저희가 이렇게 쭉 설 겁니다. 그게 몇 가지예요?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면요. 이런 그림을 몇 칸 그리면 될까? 뭔가 느낌 오시죠? 이렇게 지금 4칸을 쓴 게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학생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이렇게 세면 됩니다. 써보세요. 그럼 자, 지금은 자, 아직은 바깥에 서 있는 거야.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자, 도와줘.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몇 명이에요? 자, 일단은 4명 다 서 있으니까 4 중에 1명 가면 되는 거지. 그 말하자면 요 자리의 경우의 수는 4가지 맞아요. 자, 이제 4가지, 적으세요. 자, 4가지라고 쓰는 순간 이제 1명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어. 예를 들어 A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 들어갈게요. 요 자리 몇 명 가능해요? 3명 가능한 거 맞아요? 자, 이거 왜 경우가 3명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1명 들어가 있잖아. 그럼 3명 중에 1명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3가지입니다. 또 1명 들어갔습니다. 자, 뭐 하면 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서원아 이제 몇 명 들어갈 수 있지?
몇 가지 가능해요? 자, 그럼 두 가지 가능한 거 맞아요? 이제 이미 자, 2명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자, 그럼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하나 수학 상식 알려드릴까? 적으세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란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문제 풀다가 한 가지 이런 말 쓸 때가 있어요. 자, 한 가지란 말의 뜻이 뭔 줄 알아? 약간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은성아, 엄마가 집에 갔는데 너한테 자, 은성 오늘 저녁 메뉴 한 가지야 그 말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딱 하나. 그럼 한 가지란 말은 선택을 하는 얘기야. 그냥 그거 드시란 얘기예요. 여기 그 말입니다. 남은 한 명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없습니다. 자, 끝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 얘네들 더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될까? 왜 곱할까요? 결국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A, B, C, D가 뒤로 오고 나면 요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 느낌. 자, 요거 여러분 지금 연속되는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C 따로가 아닌 거잖아. 자,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 얼마 나오나? 얼마?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에 몇 명 가능한지를 잘 세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지금부터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1교시 내용은 일렬로 세우는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유형들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요거 2번도 바로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과 학사의 총 5개의 교과서입니다. 자, 이 교과서를요, 책꽂이에다가 역시나 일렬로 꽂는다. 세우겠다. 자, 그 말인 거죠. 자, 그럼 이번 문제는요, 칸 몇 개 만들까? 5칸 만들어줄까요? 이렇게 5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처음이니까 5개는 안 꽂으면 돼요. 5개. 가지 안 쓸게요. 이제 여기 몇 가지일까? 왜 4가지야? 자, 그쵸.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거를 썼잖아. 썼다는 말로 지금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썼다는 말 꽂혀 있는 겁니다. 4가지.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는 곱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아. 왜 곱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하겠다는 말은요, 얘네들이 지금 서로 각각이 뭐 그게 아니에요. 다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 남아요? 20까지. 3번만 풀어보실까요? 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깃발을 일렬로 세우세요. 일단 모르는 거는 좀 이따가 오잖아요. 저 영상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이 80분 분량이라서 다 못 보면 영어 끝나고도 이거 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깃발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네모 박스 몇 개 만들까요? 느낌 오시죠? 자, 네모 박스를 이용하시라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자, 도와줘. 자, 여기에 몇 가지 가능해?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가능해요? 2가지. 여기는 몇 가지 가능해? 이렇게 해서 3개 다 곱하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났어요. 아, 그거 제가 그거 틀어드렸어요. 그 밑에 2번부터 보시면 돼요. 지금 넘어가. 자, 밑에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5번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연우야, 지금 상황이 뭐가 달라진 건 줄 아세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맞아요. 자, 지금 문제는요, 혹시 피곤해요? 무서워요? 아니요. 아, 너 뒤에 지금 찔리잖아요. 자, 네. 자, 회사 내가 이제 진도 나갈 거니까 편하게 하세요. 자, 일단 이 문제, 자,
5명 중에서 이건 몇 명 뽑아요? 몇 명?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조심하게 5명을 항상 다 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을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2명을 뽑아서 뭐 하세요?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질문, 이번 문제는 몇 칸 만들까? 그쵸?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2명 뽑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경우는 2칸입니다. 그럼 자, 한번 도와줄래? 자, 맨 앞자리,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겠죠? 왜 5명 있으니까 1명 들어가세요 그 말이잖아. 5가지. 자, 그 다음에 요 뒷자리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자, 4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해보시면 계속 이런 느낌 하나씩 줄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더할까 못할까? 사실 오늘 일렬로 세우는 거 그냥 뭐 스포하자면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 몇 가지 나와서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해돼요.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위에 있는 문제랑 다른 점은 이렇게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몇 명을 뽑는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만큼 칸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5명이니까 5칸이 아니라 자, 상황을 이해해. 여러분 지금 그래 졸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는요 진짜 그냥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1차 함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좋은 걸 수 있다니까. 반응이 좀 진짜 심플하거든요. 자, 다시. 자, 이번 문제는요, 5명 중에서 여러분 3명을 뽑아서 배열할게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3명이니까 얘 몇 칸 만들어요? 3칸 만들까? 여기 이렇게 쭉 배열되는 거잖아. 그쵸? 자, 은성아. 자, 맨 왼쪽부터 할까?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몇 가지요? 5명 중에서니까 5명 하면 들어오는 거잖아.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 6가지. 여기 6가지예요? 3가지. 3가지예요? 아, 큰일 났다,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이번 시험 망했네. 자, 다시 현이야. 여기 몇 가지? 자, 이거 현이야 설명 좀 할 수 있을까? 왜 4가지로 줄었지? 5명 중에 한 명 서 있잖아, 지금. 서 있으니까 한 명 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몇 가지? 그리고 얘네들 뭐 한다고? 되게. 아, 여러분, 내가 빠를까? 혹시 좀 많이 빨라요, 수업이? 너무 느려서 졸리는 건가? 이게 뭐가 지금 문제인지 제가 좀 파악을, 그러니까, 원래 질문하는 이유 알죠? 파악하려고 질문하는 건데, 이러면 파악조차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괜찮아요? 자,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볼까요? 왜냐면요,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 좀 왼쪽을 이해하고 오면 이 문제를 그냥 잘하더라고요. 다시. 자, 이 문제,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읽어볼래? 10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자, 7개의 문자, 미라클. 혹시 미라클 뜻이 뭔지 아세요? 미라클. 여러분들 이번 기말 시험에 미라클 있기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죠. 자, 미라클. 자, 아무튼 총 7개의 문자를 뭐 하겠대요? 또 일렬로 배열하겠다.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뽑기란 말 있니 없니 여러분들? 뽑아요? 그냥 배열해요? 그 말은 1번 가본 거야? 그럼 2번도 그냥 이어서 보세요. 자, 그럼 얘는요, 칸을 몇 개 만들자고? 잘 봐. 7개 만들겠습니다. 1, 2, 3, 4, 5, 6, 7. 오케이. 자, 그런데요. 자, 10번 문제 볼까? 뭔가 느낌 오시나요? 자, 10번 문제는 배열할 건데요. 여기 있는 R이란 문자가 어디에 가래요? 뭔가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아세요? R을 맨 뒤에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R을 맨 뒤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굳이 말하자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쓰면 되는 줄 알아요. 아까 말했어요. 경우의 수에서 선택지가 없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건 몇 가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말하면 한 가지라고 쓸 수 있긴 해요. 다시,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의 뜻이 뭐라고요?
정해져 자, 저녁 식사 메뉴가 한 가지야. 뭐 하는 얘기야? 주는 거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경우의 수가 한 가지란 말은 이 자리는 그냥 여기 넣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알 썼죠? 이제 알 쓴 거죠. 이제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이 지으면 되는 거예요. 도와줄래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가능해? 적으세요. 이제 6가지 가능하죠. 왜 6가지죠? R을 이미 넣었으니까. R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R 빼고 쓰자는 거야. 6개입니다. 그 다음 몇 개? 5개, 계단 몇 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전부 다 뭐 하면 돼? 네. 자, 뭔가 느낌 오시나? 밑에 저기 풀어봐. 요거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시 후에 요것도 보통 제가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냥 얘는 전략이랄 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넣었어요? 몇 10kg 내려요 그냥. 맨 뒤에 넣어라 넣어. 정중앙에 넣어라 넣어. 맨 앞과 맨 뒤에 넣어라 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 문제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미리 세팅 좀 해볼게요. 아, 뭔가 좀 칸이 좀 좁네. 1, 2, 3, 4, 5, 6, 7. 하나 더. 1, 2, 3. 근데 왜 영어 나오지? 6, 7, 2. 뭐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이번 달은 그냥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해하시죠. 아까 말했잖아.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를 하면 그냥 전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12번까지 풀어보셨나요? 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M이 어디에 있으세요? 정중앙.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들어가세요. 들어왔어요. 자, 이제 나머지만 세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여기 몇 가지? 6가지. 또 6가지죠. 왜 6가지라고? M은 이미 왔으니까. 이게 지금 들어왔으니까 6개 남았잖아요. 그렇죠, 6개. 그 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해서 쭉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굳이 쓸 친구는 뭐 한 가지라 써도 됩니다. 한 가지라고. 그리고 자, 맨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네요. 이번 문제는 섞여 있는데 A가 어디로 가요? 맨 앞에 L이 어디로 가요? 맨 뒤에 가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A 맨 앞으로 가시고요. L 어떻게 하자고? 자, 맨 뒤로 갑니다. 그럼 혹시 이거 은성아,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남았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넣고 이제 나머지를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몇 가지 가능해요? 5가지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졸면 안 돼요. 한번 지나가면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7가지. 여기? 4, 2, 1. 근데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말하지만 저는 더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니, 가끔 물어보는 거야. 몇 명 들어갈래? 이렇게 몇 명 나가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밑에 좀 공간 남으셨죠? 네. 제가 이 문제로 추가 문제 하나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 공간을 써봐. 참고로 추가 문제를 만들어 준다는 말은 저희 다른 책에 있거나 혹은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위에 쓸게요. 자, 추가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요 12번과 비교해봐. 12번이야. 자,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럼 만약에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요. 요 문제. A라는 문자랑 L이라는 문자가 어디에? 오른쪽. 양 끝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자, 양 끝이란 말입니다. 양 끝. 이렇게. 그렇죠. 양 끝. 여러분 양 끝이 어딘지 알죠? 여기랑 여기가 양 끝이잖아. 저 자리에 A랑 L이 오는 건 몇 가지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해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A랑 L만 배열하시고 나머지 다 배열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할 건데 A랑 L이 양 끝에 와라 라는 문제입니다.
다운로드 해야죠. 그러니까 12번이랑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비교가 안 같은 문제인가 왜요? 여러분 혹시 얘랑 지금 좀 다른 거 아시나요? 돼요. 다시 얘는 지금 A가 어디야? 얘는 L은? 근데 양 끝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가 맨이에요? 그러니까 A가 맨 뒤일 수도 있어요. L이 맨 앞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 세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제 셀 수 있냐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7칸 만들어 볼게요. 다시 자, 이번 추가 문제는요, 양 끝에 요 자리에 이제 A 또는 L이 오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도와줄래요? 자, 요 양 끝에 A랑 L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일단 쓸 건데, 일단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라고 쓸게요. 이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오는 경우요? A가 하면 그치? A가 왼쪽에 있고 L이 오른쪽인 경우 또는 L이 왼쪽이고 A가 오른쪽인 경우를 둘 다 세야 됩니다. 자, 두 가지라고 총 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남아있는 거, 요 부분 그대로 세면 되는 거야, 여기를. 자, 여기 몇 가지죠, 그러면? 5가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셋, 둘, 하나. 요렇게 해서 풀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네. 양 끝에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요 문제, 자, 요 라인 맨 위에다가 필기해봐. 제가 앞으로 요런 유형들, 어디에 뭐 와라 이런 유형이잖아. 이 유형을 제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일명, 쓸게요. 제한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약간 이런 제한 조건 관련 유형입니다. 다시. 자, 이런 제한 조건 문제는요, 방금 풀어보신 것처럼 전략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뭐라고 쓸까요? 시키는 대로 하자가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방금 시키는 대로 한 거 맞아요? 네. 맨 앞에 오세요. 맨 앞에 넣으면 되고요. 맨 뒤로 가세요. 맨 뒤에 넣으시면 되고요. 양 끝에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유형. 자, 다음 장까지 오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까지가 요 일렬로 세우는 거 관련 문제예요. 자, 119쪽입니다. 자, 119쪽 문제 한번 보시면요. 위에 제목 볼까요? 역시나 얘도 제목 안에 전략이 약간 들어있어요. 제목을 좀 이해하신다면. 자, 위에 제목이 뭐예요? 오, 다들 혹시 이 말 아세요? 이웃. 영어로 neighborhood. 이웃 맞죠? 이웃. 자, 이웃하게 세우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얘 저희가 방금 배우고 필기하네요. 저희 방금 배운 게 일렬로 세우는 상황 맞아요? 자, 요거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약간 뭐랄까 뭐 유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어지는 문제예요. 다시 밑에 문제 보시면 실제로 일렬로 세울 건데 라고 나오면서 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웃해라. 이런 식으로. 다시 다들 혹시 이웃하란 말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자, 이렇게 쓰는 말. 예를 들어서 서원이랑 형이야. 너네들 일렬로 설 건데 너네들 이웃하게 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웃하게 쓰란 말은 무슨 느낌입니까? 내 옆에서 그 말인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자, 이 말이 어려운 친구 필기하네요. 이웃이란 말은요, 뭐라고 쓸까? 옆자리에 서란 얘기예요. 내 옆자리에 쓰세요.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 영희야, 이웃하세요. 뜻이 뭐라고? 옆자리에 내 옆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둘이가 베푼 거야. 베스트 프렌드. 내 옆에 서라. 그 말입니다. 다들 옆에 서면 좋아하잖아요, 친구끼리. 딱 그런 걸 제가 이웃한다. 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자, 이제 내려가서 요거는 제가 실제 문제 하나 풀면서 역시나 그림으로 전략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거니까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제 설명 듣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도 하시고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필기하실 거니까 2번 문제
문제에다가 필기를 해볼까요? 넉넉하게.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아하, 이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위에부터입니다. 출발은. 자, A, B, C, D 몇 명이 있대요? 3명. 또 상상해봐. 5명이 쫙 서 있는 거지. 서 있는데, 자, 요 문제입니다. 누구랑 누가? B랑 C. 아우! 자, 얘는 우리가 베푼가 봐요. 자, B랑 C가 뭐하고? 이웃하게. 내 옆에 있으세요. 그 말입니다. 상황 이해돼요? 내 옆에 있어라. 그 말이고요. 자, 그럼 자,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자, 밑에 공간에다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자, 혹시 물어볼까? 편이야. 그 B랑 C가 이웃하는 예시 한번 말로 쭉 해줄 수 있나? 이 문자를 뭐라고 쓰면 B, C가 이웃할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잠깐만요. B, C, A, D, E. 다들 혹시 요거 어때요? 지금 B랑 C랑 이웃하나요? 네. 옆에 있잖아. 요런 게 이웃입니다. 한 번 더. 자, 은성아. 자, 이웃하는 거, 다른 거 하나 더 예시 들 수 있나?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A, B, C, D. 사실 근데 여러분들, 요것도 되게 안 돼요. 요것도 이웃하죠. 네, 저런 예시. 자, 항상 말하잖아. 예시를 항상 들 줄 알아야 된다고. 어떤 분이 표정 간에. 그러니까 이해해야하는 거지. 아니, 이웃이란 말 이해하신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이런 게 몇 개인지 세야 됩니다. B랑 C가 옆에 있는 게 몇 개 있냐 문제예요. 이해돼? 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자, 이웃은요, 이제 전략을 총 이제 2단계로 진행합니다. 잘 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도입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웃 문제가 나오면요, 다시, 지금 B랑 C가 옆에 항상 붙어 안 있는 거죠. 이 말 어때? 자, 지금부터 저는요, 요 B랑 C를요, 한 개처럼 볼 겁니다. 다시, 이웃 관련 문제의 처음 전략이 뭐냐면요, B랑 C를 몇 개처럼 보자고. 한 개처럼 볼 겁니다. 지금은 왜 한 개처럼 보는 걸까요? 어디에 있든 이웃한단 말은 걔네들이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저희 지금부터 그냥 B, C를 하나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요걸 이렇게 한 개처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문자가 질문 총 몇 개로 보이세요? 요거 지금 4개로 보이셔야 됩니다. A, D, E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처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배운 것처럼 요 4개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우리 방금 배우고 온 게 배열하는 거 배우고 왔죠? 자, 도와줄래? 요 4개 배열하는 거 이제 뭐라고 쭉 쓰면 될까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맞아요? 사실 아까 왼쪽에 배우고 왔잖아. 4개를 배열하세요. 그 문제처럼 풀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시면요, 뭐가 되지? 요 네모라는 것과 A, D, E가 배열된 가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 끝이 아닌 게 잘 들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 제가 앞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서 보정이란 말을 좀 좋아하는데, 다들 사진 찍으면 보정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정을 할 겁니다. 어떤 보정? 여러분 지금 잘 봐.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지금 뭐 들어있죠, 근데? 지금 BC가 들어있는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C랑 B랑 그치, 여러분 봐봐. 요 자리에 BC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한 줄 아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 둘이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질문, 쟤네 둘이 바뀌는 건 몇 가지일까요? 자, 2가지. 자,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아요. 요 2개를 일렬로 배열한 것만큼 바뀐다는 거야. 그게 저희가 배운 게, 방금 배우신 게 이거 아니에요? 자, 2 곱하기 1 네. 이라고 쓰면, 자, 다시 요게 지금 제가 뭘 고려한 거예요? B랑 C가 바뀌는 걸 추가로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해서 마무리는, 자, 여기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아서 끝날까요? 자, 곱한다. 왜 곱해요, 쌤? 지금 다 한 세트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5개의 문자가 일렬로 배열이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주입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이웃 관련 전략입니다.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이거를요, 잘 들어. 이거를 억지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요, 이웃이란 상황을 이용해서 전략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고난을 풀면 정말 새로운 상황 또 나오고, 그러면 또 그냥 이해해서 푸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웃 문제의 정세요. 자, 이웃 문제의 전략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웃하는 대상을요, 자, 봐. 이웃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자고? 일단은 한 개처럼 하고, 그러니까 얘를 진짜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전체를 한번 배열해 주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곱하기 뭐 해주라고 했지? 조심할 점이 여기 안쪽에 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여기 안에서도 지네끼리 자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얘네끼리 배열되는 걸 꼭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제가 앞으로 약간 제가 쓰는 말이야. 학교 가서 쓰시면 쌤이 이해 안 못합니다. 보정.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걸 약간 보정해야 돼요. 보정.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는 막 보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써놓고 막 뭐 이렇게 보정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예를 들어서 그래, 오른쪽 가볼까? 5번 문제. 똑같아요. 아니다. 밑에 4번을 할게. sorry. 자, 빈칸은 좀 피해서 풀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시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그리고 물론 정답은 계산까지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4번 문제. 자, 이렇게 이웃하세요 문제가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얘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 문제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정말 유명한 키워드거든요. 이웃하세요라는 문제. 자, 지금부터 잠깐 필기했습니다. 전략을 이해하시고 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소개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또 금방 가네. 자, 4번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B랑 C랑 E랑 이웃하게 해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푸는 거 보세요. 저는 보통 좀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좀 그려요, 나름의. 자, 이 예시에 그냥 아무거나 들어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 맞나요? 뭐, A, D,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자, 얘를, 자, 한번 세볼게.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 얘를 몇 개처럼 봐요? 한 개. 그럼 질문, 여기 지금 몇 개 있는 것 보이세요? 3개처럼 보이세요? 요 3개를 먼저 배열하자라는 거야. 자, 배열하자는 거 왼쪽에 배우고 왔습니다. 배열하세요. 어떻게 배열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보통 이렇게 쓴다는 게 약간 배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끝난 거 아닙니다. 곱하기 뭐 해줘야 한다고? 여기 안쪽에 있는 뭐? B, C, 지네끼리도 바뀔 수 있는 게 없니? 지네끼리도 바뀌는 이웃이잖아. 그러니까 쟤네끼리 바뀌는 걸 추가로 보정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정할까? 뭐라고 써요? 여기 지금 몇 개? 3개. 그럼 저 3개를 또 배열하는 것만큼 개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웃 전략이에요. 딱 투스텝, 딱 요렇게 투스텝입니다. 그럼 이해돼요?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가봐. 똑같아요. 이웃. 이웃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제가 푸는 것처럼 투스텝으로 가요. 투스텝으로. 투스텝. 자,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게 맞거든요. 처음 푸실 때.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아마 시험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보여줘요. 스토리를 읽고 이해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보세요. 부모님을 포함한 4명. 자, 쳐보세요. 근데 가끔 이거를 또 오해하더라고요. 쳐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혹시 4명 있다는 말인 거 아시죠? 6명으로 봐야 돼? 4명으로 봐야 돼? 왜 4명이죠? 여기 안에 엄마 아빠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4명이야, 4명.
상황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자, 가족끼리 1년을 뜨었을 거야, 지금부터. 사진 찍나봐. 근데, 손흥민인가? 자, 근데, 밑에 보시면, 부모님 뭐 한다? 이유. 이제 두 분 다정하게 서세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려볼까요? 그럼 대충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부모, A, B. 이런 느낌 맞아요? 이렇게 하나 딱 그리십니다. 그 다음 뭐 하자? 전략 들어갑니다. 자, 이웃 문제의 전략 뭐라고요? 부모를 하는 부모를 왜? 부모를 이웃하는 대상을 한 명처럼 거칩니다. 한 명. 우리는 영원히 한 명이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총 몇 명이냐? 3명. 3명이잖아. 3명처럼 보이세요? 이 3명을 먼저 배열하자라는 거야.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끝난 거 아니죠? 그 다음 뭐 보정해 주라고? 엄마 아빠 바뀌는 거 있잖아요. 보정해 줘야 됩니다. 몇 가지. 엄밀히 말하면 2 곱하기 1.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배열하는 것만큼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예요. 그럼 이해돼요? 좀 해볼까? 자, 밑에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9번 문제 가볼까? 다 똑같아 사실은. 9번. 그러니까 이웃이란 말